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들고 왔습니다. 한국 금융계의 거물, 미래에셋증권이 사실은 테크VC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 이 분석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알던 그 전통적인 증권사가 맞아요. 그 미래에셋이 비밀리에 글로벌 테크 벤처 캐피탈, 그러니까 VC로 변신하고 있다? 스페이스X 같은 데 투자하면서 말이죠.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래에셋이 어떻게 화려하게 부활했는지 그 재무적인 회복세부터 한번 짚어보죠. 역시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플러스 25.3%. 이게 뭐냐면요. 2025년 4분기 예상 순이익 성장률이에요. 한동안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반등이라니 정말 인상적인 수치죠. 근데 이게 단순히 성장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이 정도겠지 하고 예상했던 걸 무려 9%나 뛰어넘는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이 미래에셋의 회복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겁니다. 2024년이랑 2025년 예상 순이익이 이렇게나 달라요. 이게 바로 미래에셋이 완벽하게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는 뭐랄까 시약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바로 빅베스라는 전략에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생긴 잠재적인 부실들 있잖아요. 그걸 그냥 한 번에 다 털어버린 거예요. 비유하자면 골문 상처에 붙여놓던 반창고를 아프지만 한 번에 확 떼어버린 거죠. 이렇게 잠재 부실을 싹 정리해버리니까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진 겁니다. 정말 똑똑한 한 수였어요. 자, 그럼 이제 미래에셋을 움직이는 심장부로 들어가 볼까요? 이 회사의 성장 엔진, 그 비즈니스 모델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미래에셋이 이렇게 탄탄하게 성장하는 가장 큰 비결은요, 바로 다각화입니다. 이 도넛 차트를 보시면 수익 구조가 한쪽에 쏠려 있지 않죠? 트레이딩, 위탁매매, 해외 법인 이렇게 수익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니까 설령 한쪽 시장이 좀 흔들린다고 해도 회사가 전체적으로는 끄떡없는 아주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게 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미래에셋을 떠받치는 강력한 기둥입니다. 첫째, 아주 안정적인 자산 관리랑 연금 사업. 둘째,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글로벌 브로커리지와 트레이딩.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수익을 노리는 투자은행이랑 자기자본 투자까지. 이 세 가지가 정말 완벽한 삼박자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다른 회사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미래에셋만의 강력한 무기, 경제적 해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47조 원이 넘는 연금 자산. 이건 고객들이 거의 이탈하지 않는 그야말로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안정적인 수익원이죠. 거기다 해외 법인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은요. 국내 다른 증권사들은 정말 흉내조차 내기 힘든 독보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과연 미래에셋은 어디에 베팅하면서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이들의 야심찬 계획 한번 들여다보시죠. 여기서 미래에셋의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안전한 부동산 같은 곳에 투자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인공지능, 우주, 로보틱스 같은 최첨단 기술에 정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포트폴리오를 좀 바꾼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요. 아예 회사의 DNA 자체를 바꾸려는 엄청난 시도인 거죠. 보고서에 나오는 바로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래에셋의 진짜 가치, 진짜 잠재력이 아직 장부에는 다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보물에 있다는 걸 암시하거든요. 그럼 그 숨겨진 보물이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그리고 xAI 투자. 이 기업들의 가치가 재평가받는 순간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자사주를 무려 1억 주나 소각하겠다는 계획. 이건 주주들에게 우리 회사 가치를 확실하게 끌어올리겠습니다. 라고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투자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하죠. 마냥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잠재적인 리스크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 먼저 외부적으로는 생각보다 금리 인하가 늦어지거나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는 게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국내 부동산 PF 문제, 그리고 우리가 방금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기술 투자, 이 자체의 높은 변동성이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페이스X나 XAI 같은 이런 첨단 기술 투자가 과연 양날의 검이 아닐까요? 대박이 터지면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 주겠지만 반대로 거품이 꺼지는 순간에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종합해서 애널리스트들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제 최종 판단의 시간입니다. 이 표가 최종 판단의 핵심적인 단서를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PBR, 바로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건데요. 간단히 말해서 회사가 가진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평가받고 있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보시면 경쟁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미래에셋의 PBR이 눈에 띄게 낮죠. PBR이 이렇게 낮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정말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회사를 다 팔아서 정리했을 때의 가치보다도 주가가 싸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1,000원짜리 지갑이 480원에 팔리고 있는 셈이죠. 바로 이 점 때문에 분석가들이 미래에셋이 지금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매수 의견을 내놨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막 추격해서 사라는 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좀 과열된 감이 있으니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그러니까 좀 떨어졌을 때 분할해서 매수하는 바이 더 딥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25,000원에서 27,000원 사이를 노려보라고 하네요. 자, 오늘 분석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연 미래에셋은 이 전통금융이라는 껍질을 완전히 깨고 세계 최초의 기술주도 투자은행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 부동산 같은 과거의 리스크가 결국 그 발목을 잡게 될까요? 그 흥미진진한 미래는 이제 시장이 직접 답해주겠죠.